안녕하세요. 클로버 부동산 K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그 월드 옥타 브리즈번 지에서 차세대 회원들께서 이제 첫 집을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새거가 좋은지 혹은 중고집이 좋은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세대 회원분들과 함께 첫 집 탐방을 해보기 위해서 QUT 브리즈번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클로버 프로퍼티고 25년, 그러니까 2015년부터 회사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메인 이제 저희 비즈니스 섹터는 셀링, 그냥 뭐 말 그대로 이그지스팅 프로퍼티를 이제 셀링 해드리는 디파트먼트고, 바잉 디파트먼트. 예를 들어서 첫 집 구매든 10번째 집 구매든 이제 바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를 하이어 하셔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디파트먼트. 투자용을 사시게 되면 이제 대부분 95%의 이제 호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매니징 에이전시에 자기의 소중한 자산을 맡겨놓고, 그래서 매니징 에이전시 이제 디파트먼트가 있고요. 버펜길이라는 지역에 이제 땅 하나를 28개로 자르는 이제 소형 디벨로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4개고 손님들과 함께 하는 서비스는 이제 위에 3개 서비스를 진행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게 새 집인지, 나한테 맞는 게 중고집인지.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그 풍선의 크기를 줄여 나가려면 저희가 무슨 질문을 해드려야 되냐면, 이 첫 집을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퀸즐랜드 정부에서 개개인한테 드리는 혜택들이 있는데, 그 혜택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집 구매자인데 이게 뉴다 그러면 가격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만약에 하우스로 기준을 해볼게요. 타이틀도 하우스죠. 그러면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땅을 취득을 하고 건물은 나중에 짓는 거기 때문에 건물은 없는 거에 대한 계약만 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원래 취득세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스탬프 듀티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땅에 대한 거는 원래 취득세를 냈어야 되는데 이제 퀸즐랜드 주정부에서 그것조차도 이제 전면 웨이브를 해주기 이제 시작할 겁니다.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내가 첫 집이면 그 가격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75만 불, 그러니까 땅값이랑 빌딩이랑 합쳤을 때 가격이 75만 불 이하일 경우에는 3만 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0% 현금 디파짓을 하고 80%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게 되죠. 그러면 15만 불에 대해서 내가 3만 불을 지원을 받는다? 이거는 내 전 재산의 20%를 정부한테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첫 집을 이제 새 집으로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퀸즐랜드라는 게 땅덩이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땅덩이 큰 곳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제일 퀸즐랜드 중심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브리즈번 골드코스, 뭐 로간, 몰튼베이 시티가 퀸즐랜드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타지에 가면 이제 좀 멀리, 예를 들어 로캠튼, 번다버그, 예를 들어서 뭐 스탠포드 이런 데를 간다고 하면 75만 불짜리에 이런 많은 패키지들이 너무 널려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는 요즘 사실 힘들다. 브리즈번 불가능합니다. 그런 데가 없어요. 하우스 기준에. 로간이랑 몰튼베이가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죠. 그러면 거기도 이제는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자꾸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땅값이 상승하고 레이버비가 오르면서 건설비도 오르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투자면 이게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나요? 디프리시에이션 혜택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10만 불을 버는 사람인데 뭐 내가 PAYG, 그러니까 인플로이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미니멀하잖아요. 거의 뭐 없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그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감가상각 혜택입니다. 건물이 감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새 집들 같은 경우는 많은 세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새 거냐 중고냐를 봤는데 둘 다 75만 불을 샀어요. 똑같은 75만 불이면 일반적으로는 새 집이 렌트비가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새 집이니까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더 덜 들겠죠. 그다음에 고장남으로써 그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는 수도가 고장났습니다. 이번에는 루프에서 물이 새니다. 이번에는 수도 탭이 고장났습니다. 이번에는 뭐 방문이 이제 열리다가 요즘은 뭐 어디 끼어서 안 열립니다. 게러지가 작동을 안 합니다. 많은 이제 이 유지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 일은 저희가 다 해드리지만 금액을 지불을 하셔야 되고, 나는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나의 플랜이 있죠. 내가 생활비를 얼마 쓰고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런 그 지출이 생겼을 때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 집에서는 이제 제외되는 이제 품목이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그지스팅 하우스를 샀을 때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싸게 살 수 있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이미 낡았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돈이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미 이그지스팅이라는 말은 결국은 부동산은 땅값이 오르는 거지 건물값이 상승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값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싸게 사야 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브리즈번 통칭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요 안에서도 브리즈번 시티, 로간 시티, 몰튼 베이 시티, 입스위치 시티, 골드코스트 시티, 그 다음에 레드랜드 베이 시티까지 여기 1시간 안으로 사실 건너갈 수 있는 시티 카운슬이 6개예요. 그럼 브리즈번의 대표적인 에리어 제가 예로 하나 들려볼게요. 팔랄라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거기가 대표적으로 이제 신도시로 많은 디벨롭이 일어나서 새로운 주택지가 나오니까 이제 하우스 랜드 패키지 새로 들어가는 집들이죠. 인프라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서버브에 입주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새 곳들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주택단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근처에 편의시설들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곳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게 부동산적으로 보면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게 기회가 생길 때까지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곳에 대한 그런 장점. 그다음에 아까 비슷한 항목이에요. 같은 가격이면 더 넓은 대지를 살 수 있는. 사실 요즘 새 집들은 대부분 평균 사이즈가 350에서 400 스퀘어미터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지어진 뭐 30년 이전에 이런 구축들을 보면 대부분이 미니멈 600에서 크게는 900에서 1000까지 이렇게 넓은 대지를 사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70만 불 이하를 저희가 주택을 이그지스팅을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전면 면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집보다 더 좋은 게 하나가 여기 또 있어요. 그 5% 디파짓으로만 해도 그 자기가 만약에 70만 불이에요. 5%면 내가 3만 5천 불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0만 불 이하면 일단 취득세가 없죠. 그러니까 3만 5천 불만 있으면 되고 그 이제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first home buyer고 70만 불 이하를 산다고 했을 때는 5%만 해도 LMI라는 말 아시는? 그렇죠. 정확하게 론 몰게지 인슈런스라고 원래 은행은 특정한 직업군들을 빼고 나서는 20% 미만을 디파짓 하는 사람들한테는 론 몰게지 인슈런스에 가입을 시켜요. 그게 비용이 한 3%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내가 만약에 10% 디파짓을 했을 때 원래는 융자를 90%만 빌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93%를 빌리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5% 디파짓 그 스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LMI도 웨이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5%만 내고 95%는 그냥 융자를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3만 5천으로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실 거고 어떤 뭐 서비스라든지 몰개지를 일으키면서 부대 비용이 들어가면 대충적으로 봐서 미니멈이 4만 3천 불만 있으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70만 불까지는 집을 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첫 집은 새 거였을 때는 얼마가 들었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잠시 새 집으로 돌아가서 새 집 같은 경우가 오늘 오전에도 저희한테 상담을 받고 가신 분이 디파짓이 굉장히 타이트하세요. 근데 그분도 5만 6천 불이 있으면 이제 75만 불 기준에 있어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저희가 그 몰게지 파이낸스 브로커 분이랑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새 집일 때는 75만 불 이하 기준으로 내가 5만 6천 불 정도가 있으면 가능하고 헌집일 경우에는 4만 3천 불 정도가 있으면 가능하다. 굉장히 좋은 숫자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밤에 뭔가 목표를 세우시기도 좋으실 거예요. 이미 그게 있으신 분도 있고 그 금액을 위해서 세이빙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요 숫자에 대한 개념을 오늘 어디에 하나 써두시고 그거를 이제 맞춰가는 플랜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그지스팅인데 투자다. 그러면 이제 새 집보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 새 집보다 더 다양하게 지역 선택이 가능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 집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내가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땅이 어벨러블한 데가. 그러니까 누구나 딱 집을 보면 이 집에 살고 싶은 집이 있고 이 집은 내가
오픈하우스 갔다가 한 발자국만 뒤로 났는데 냄새건 무슨 미간에 보이는 이런 상태건 뭐 다 부셔져 있건 뭐가 됐던지 간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집을 저는 사서 레노베이션을 해서 밸류업을 시키는 거를 제가 즐겨하는 투자예요. 그래서 이런 레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동네가 형성된 가격대가 100만 불이다. 근데 나는 80만 불에 사서 10만 불을 넣어서 똑같이 100만을 만들면 나는 사자마자 10만 불의 자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팔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 새 집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새 집에 내가 어떤 애들을 하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